말씀드릴 내용은 스택 그리고 그 스택 부품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택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스택의 가장 핵심 부품인 두 가지의 부품이 있습니다. 바이폴라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MEA에 대해서 기능과 국내외 개발 현황 그리고 향후 이 개발 전략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EMFC는 다른 타입의 연료전지에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수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 시스템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유의 차별화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동 온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시동 시간이 짧고 또 부하 주동성도 빠르고 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 다양한 범위의 출력을 낼 수 있어가지고 응용 범위가 넓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MFC는 지금 이 사진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거의 보통 한 300kW 이하로 치면은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다 지금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분산형 발전을 불러주고 자동차용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성격을 띠고 있는 작은 규모의 그런 연료전지들도 상용화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규모도 최근에 99년 이후에 특히 PEMFC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를 보아도 적어도 산업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택이 포함된 PEMFC 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데 크게 보면은 연료 부분하고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연료와 공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입니다. 스택에서 나온 전기가 이제 DC 파워를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전기를 이제 컨버트 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이런 시스템에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을 합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팸의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래 이 본질적인 성격을 좌우하는 이 스택 부분이 되겠죠. 이 그림이 CEA인데 여기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스택입니다. 이 스택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잘 뜯어보면은 이 안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부품으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실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음극과 양극과 전해질로 구성된 MEA가 있고요. 그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놓여있게 되는 분리판,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소나 공기, 혹은 수소, 산소에 서로 다른 기체가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링을 해주는 실링 구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엔드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경쟁력 있는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저가의 바이폴라 플레이트, 저가 고성능의 바이폴라 플레이트하고 ME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 플레이트하고 MEA의 기능을 보면은 스택의 핵심적인 기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바이폴라는 먼저 인접 셀과의 정기적인 연결,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서로 섞이지 않게 해주는 가스 배리어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역시 이 가스의 고른 분배를 담당하게 되고요. 기계적 서포트, 따라서 전지 내부의 적절한 수분 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MEA의 기능은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수소가 에너지의 촉매에서 프로톤과 전자로 분해되고 고부자막을 통해서 프로톤이 이동하고, 캐소드에서는 이것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이제 촉매의 도움으로 물이 생성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바이폴라 플레이트하고 MEA는 기능 면에서도 대단히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코스트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택의 서브 부품이 됩니다. 이 스테이셔너리용으로 예측된 해외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MEA하고 분리판이 그 스택의 코스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택 기술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과연 스택 기술의 정의가 뭐냐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을 정의한다면 그 스택이 포함된 시스템의 최적화 관점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또 저가의 스택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다시 그 분야별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은 그 스택 기술에는 그 체결 기술과 유로 기술, 그 다음에 MEA 기술과 소재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체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키워드는 이제 구조적인 신뢰성입니다. 그 응력 해석을 통해서 응력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실링이 잘 되도록 그 실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동일한 구조물이 계속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밀 온라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술이 유로 기술입니다. 연료전지는 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쪽에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제 균질성인데 실제로 그 여기에 관련된 기술로는 스택 내에 실제로 온도가 나타나게 되고 전기가 흐르게 되고 가스의 흐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유체 해석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가스 흐름은 매니폴드하고 독특하게 설계된 그 플로우 피드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용도별로 최적화된 매니폴드와 플로우 피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이폴라 플레이트의 그 섬세하게 가공된 그 유로 가공 기술도 필요하죠. 그래서 유로 기술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균질성이고 여기서 그 가스, 냉각,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뤄야 할 그런 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EA 기술이 있는데 MEA는 그 키워드라고 한다면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용도별로 운전 조건별로 MEA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핵심 기술은 촉매의 코팅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DL과 연결해주는 라미네이션 기술, 그리고 촉매, 그 다음에 멤브레인 이런 부분들을 서로 최적화해서 용도별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제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기술인데 소재 기술은 이 3가지에 비해서 국내 현황 입장에서 보면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소재 기술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들 계속 연료전지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게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는 부분이 이 소재가 비싼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가 양산화 공정인데 특히 여기서 양산화 공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그 핵심 기술로는 그 분리판의 그 소재를 합성하는 기술이요. 그리고 촉매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합성 기술, 기계 조정 기술, 이와 같이 소재와 관련된 기술들, 이 4가지로서 우리가 보통 스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택 기술 앞에서 설명할 때 응용 분야별로 연료 및 운전 조건의 최적의 구성조도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응용 분야별로 그 설계 조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 포타블용이라든가 자동차 스테이셔너용이 많이 있어도 실제 스택 어떤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적절한 스택의 크기와 그 다음에 연료 그리고 특별한 운전 조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설계를 하는 게 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죠. 연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수소하고 산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에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아닌 화석 연료를 개질해서 쓸 경우에 그 리포머를 통해서 나오는 퓨얼이 있고 그 경우에 보통 그 에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조건인데요. 운전 조건에는 특히 그 고분자형 연료전지는 물, 가습이 필요한 조건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그 바이폴라 플레이트나 MEA나 그 스택의 설계 포인트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주요 이슈로는 여기 드라이 조건에서 운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풀 가습 조건에서 운전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스테이셔너리는 풀 가습 조건이고 포타블한 어떤 소형 연료전지 부분은 그냥 일반 대기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보통 드라이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있습니다. 유로, MEA 모든 부분이 여기에 맞게 다 옵티마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 템퍼레처, 하이 템퍼레처 그 운전이 있죠. 또 이슈가 하이 파워에서 운전하느냐 아니면 퓨얼 에피션시를 높이는 조건에서 운전하느냐. 하이 파워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퓨얼 에피션시가 높은 쪽은 이쪽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가압 조건이냐.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할 때도 뭐 가압이냐 상압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그 운전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을 에어 쿨링 할 거냐 워터 쿨링 하느냐. 그 다음에 연료를 디서큘레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 데드 엔드 상황에서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리제너레이티브랑 어떤 컴바인을 해서 그 운전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택 설계는 이 연료와 운전 조건과 크기가 요구하는 최적 조건의 설계를 해내야 됩니다. 지금 설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설계는 설계라는 기술이 아니고 코스트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그림은 일종의 만화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뭐 인건비로 쓰거나 툴 비용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그 설계가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은 70%가 넘는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연료전지의 기술을 충분히 그 개발하고 이해하면 더 우수한 설계가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코스트 절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그 서브 부품으로서 바이폴라 플레이트하고 MEA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바이폴라 플레이트라는 건 뭐냐? 그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연판에 이런 어떤 가스가 흐르는 누로가 이렇게 파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폴라 기술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한 판인데 이것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 설계 부분, 소재 합성 부분, 소재 가공 부분의 복합적인 경쟁력에 의존합니다. 설계 부분을 보면은 분리판이라고 단일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설계 기술은 스택 기술 그 자체입니다. 유로와 매니폴드 설계, 열 유동장, 전기장의 해석 설계, 실링 기구의 설계 등으로 구성된 결국 스택 기술이죠. 소재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 함침이라고 하는 가스 이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침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임프레그네이션 공정이 필요 없는 그런 컴포지트 소재의 합성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가공이 지금 현재 CNC 같은 그런 어떤 이 정밀 가공 장비로 이 패턴을 따라가면서 가공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보통 대량 생산이 가능한 컴프레션이나 인젝션 몰딩 그리고 여기 아무런 급영 기술들이 결합된 이와 같이 그 서로 다른 개념의 기술들이 서로 그 합심을 해야지 경쟁력 있는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그 바이폴라 플레이트의 국내외 그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은 그 스택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 다 분리판 설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국내에도 지금 여기에 연루된 회사들은 나름대로 다 이런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흑연 그냥 카본 그런 이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셋이나 서머플라스틱 그런 수지를 넣어서 컴포지트를 함으로써 이런 임프레그네이션 공정이 필요 없도록 한 컴포지트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속에다가 이제 어떤 코팅을 통해서 금속 재료를 써보자 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흑연 카본계는 그 함침과 CNC 가공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몰딩을 향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임프레그네이션 CNC 공정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업체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그 분리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 분리판이라는 하나의 제품의 산업화라는 측면보다는 스택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으로의 성격이 강하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컴포지트를 통해서 몰딩, 컴프레션이나 인젝션 몰딩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 엣지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유로를 따라가면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마스크라든가 어떤 한 형태를 놓고 이 한 번에 가공하는 그런 어떤 이 공정으로서 이 시장이가 여기에 그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계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 반응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이폴라 플레이트 생산 업체들 보면은
그 자동차 공업이 일반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은 특히 강합니다. 이 일본이라든가 SGL 카본 독일,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이 컴퍼니트로 자동화 생산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바이폴라 관련 해외 업체 이렇게 보면은 저가 양산 기술은 거의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여기 SGL 카본이라고 이제 세계 1위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업체, 니신보하고요. 두 업체가 이제 가장 큰 업체죠. 그리고 이제 슈퍼 같은 회사에서는 분리판에다가 이 실링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인젝션 몰딩으로 실링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분리판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대학에서는 분리판을 아예 스크린 프린트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분리판과 관련해서는 저가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이 분리판 개발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보면은 스택 기술 보유 기관하고 소재 기술, 금융 기술을 접목하여 저가 양산화 공정 개발을 통해서 분리판 전문 사업자의 육성이 시급한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제가 아는 한, 물론 이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제가 모르는 쪽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술 회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협업이 취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판 주로 가공기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성능과 가격대를 맞출 수 있도록 개발 노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EA로 넘어가겠습니다. MEA는 바이퍼라 플레이트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적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바이퍼라 플레이트는 상당히 커플링이 심한 부품이라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비교적 독립적이고 또 종합 부품의 성격을 지닙니다. MEA는 여기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고요. 여기 사이에 총매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GBL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이거를 MEA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MEA는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장수명,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연료전지 상용화의 가장 큰 이슈는 가격과 인프라인데, 그 중에서 이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 용도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소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멤브레인, 총매, 그 다음에 GDL이라고 부르는 이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들어가죠. MEA 공정기술이라고 하면 이런 소재를 통해서 라미네이션이나 코팅 프로세스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MEA 관련해가지고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EA 업체는 해외의 큰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듀폰, 3M, OLG, 고. 국내에는 대부분 다 MEA를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상품으로 파는 거고 여기서는 자신들의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MEA를 각자 제조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MEA에는 이제 충매, 고분자, GDL이 들어가는데 충매에서 최대 이슈는 이제 서포티드 PTC라고 하는 겁니다. PT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약 30나노미터 정도의 카본 파티클에다가 3나노미터 이하의 PT 입자를 갖다가 분산시킨 그럼으로써 이용률을 높이 그런 어떤 서포티드 PTC 아이디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즘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바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매 이슈로는 이제 PT냐 아니면 이제 루테늄이 들어가가지고 보통 개질가스, COP 독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harp은 게 총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PT를 무슨 다이렉트 데포지션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퍼터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카탈리, 총매를 갖다 멤브레인에다 하느냐, GDL에다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총매의 사이즈와 양, 그 다음에 분산도, 그 다음에 총매층의 막 두께, 그 다음에 총매층의 조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총매 부분에서는 영국의 잔슨데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게 특징이죠.
이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회사가 충매 공급을 끊으면은 거의 영구가 마비됩니다. 전 세계에. 고분자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플로로설포닉 액시드계 나피온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폰사에 이것이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그 혁신적인 멤브레인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피온만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있죠. 주요 이유가 바로 이온 전도도입니다. 이온 전도도가 여기에 필적할 만한 재료가 잘 안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온 당량, 이온 전도도, 막두께,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되고 여기서 회사들을 보면 이제 두폰이 이제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아사히 글래스, 아사히 케미칼 등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GD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가 잘 투과하도록 구성되는 그런 재료인데 카본 페이퍼라고 하는 거와 카본 클로스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 변수는 포로시티 혹은 그 하이드로필릭 상태를 조절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시크니스 이런 부분들, 혹은 그 GDL에 조성해 놓은 그 마이크로 코팅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변수가 되고요. 여기 GDL의 경우도 역시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SGL 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토레이라는 회사가 있죠. 저 소재 업체의 특징을 보면은 이미 이런 큰 회사들에 대해서 의해서 그 시장 지배력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MEA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일단 그 3레이어 MEA하고 5레이어 MEA, 7레이어 MEA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3레이어 MEA 지금 대부분의 그 촉매가 멤브레인의 그 촉매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통 3레이어 MEA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까 현대에서도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작업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공정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5레이어나 혹은 7레이어가 이제 추구되고 있죠. 5레이어 MEA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라든가 3M, 그다음에 OMG,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에서도 5레이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7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체들도 개발 중에 있고요. 7레이어는 실링 펑션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MEA입니다. 지금 이제 MEA 생산업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저가 양산공정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진행 중이죠. 그 시스템 만드는 업체가 지금 시장이 언제 오느냐고 아까 세트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이 원재료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물어보면은 시장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런 원재료나 MEA나 뭐 이런 부분들의 판매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 고의 이 회사를 보여주는 거고, 교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장 정비용입니다. OMG도 마찬가지고요. 3M도 이미 양산 라인을 깔고 지금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해외 업체의 그 MEA 성능을 보여드렸는데 특징은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좀 읽기가 해석이 어렵지만 조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선진 업체의 MEA 수준은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뭐 고가 좀 우수하고 일단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한 겁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때 사용된 그 원 소재가 다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인 어떤 공정 라인을 잡았다면 거의 이 정도 성능까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업계의 지금 상황에서의 그 어떤 표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IB 성능보다도 그 가격이 쌓여야 되고 양산 공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요것은 이제 저희가 공정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MEA 성능인데 성능 면에서는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수소, 산소, 수소 에어에서 보통 상암 그리고 이제 80% 50% 연료 이용률에서 정도인데 앞에 그 선진업체 데이터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EA 부분 저희가 이제 개발 전략을 요약해 보면은 기업은 고성능과 장수형 MEA 기술 개발과 저가 생산 기술에 치중을 하고 학교와 연구소는 MEA 소재의 기술 혁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의 MEA에서 혁신적인 MEA가 나오려면 그것은 바로 소재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멤브레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가습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가 고온에서 사용하는 멤브레인이라든가 가습을 거의 안 해도 되는 멤브레인 혹은 비싼 불소개가 아니라 비불소개막을 개발한다면 MEA 분야에서 그것은 곧 혁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카탈리스트 부분에서도 현재 10년이 넘게 서포티드 PTC라고 하는 이 벌컨 PC를 베이스로 하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카본 나노튜브라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단체, 평면적이 높은 이런 단체들을 쓰게 되면 역시 이 하나의 MEA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 촉매 분야에서는 이제 이 다원학급이라든가 심지어는 비금속이 아닌 비귀금속계 촉매가 된다면 이거 역시 하나의 혁신이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펜 FC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혁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로우 코스트가 생명이죠. 빨리 생산 라인을 준비해서 부품 기반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국내의 장점이 필요한 이런 공정 프로세스들을 개발해서 이 제품 체제를 갖춰내는 이런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의 요약입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탭 PC는 우수한 스택 기술과 저가의 부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가의 부품조차도 이 스택 기술에 관련되는 거죠. 우수한 설계 능력은 곧 저가의 부품을 만드는 이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스택 설계 기술은 어떤 한 분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이제 화공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화공이 많이 필요하지만 화학이라든가 유로 설계나 무슨 연료 동작한테 전부 기계과의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공정에서 재료과 그 다음에 컨트롤에서 전기 전자 분야, 이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의 체계화된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품으로 분립하는 스택 기술과 소재의 가공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개발할 때 참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종 회사들끼리의 그런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약한데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부품 전문 기업의 이 분야가 지금 없는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MEA에서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저가 MEA를 우선적으로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A에서는 하나의 포텐셜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소재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하늘에서 소재 기술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